옥테인 마스터 클래스 노드 레퍼런스 첫 번째 시간으로 이미지 텍스처 노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텍스처 노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많은 지식이 필요하지만 우선순위에 맞춰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렌더러에서 추천되는 이미지 파일 포맷은 4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TIFF, JPG, EXR, HDR 등입니다. 8비트 이미지의 경우 TIFF를 추천드리고 32비트 이미지인 경우 EXR을 추천합니다. 플레인 오브젝트를 만들고 위스 세그먼트와 하이트 세그먼트를 각각 2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디퓨즈 매트리얼을 만들고 오브젝트에 적용 후 디퓨즈 채널에 이미지 텍스처 노드를 추가합니다. 파일 옵션에서 단일 이미지를 불러오는 경우 알아야 될 내용은 특별히 없습니다. 그러나 애니메이션 시퀀스를 가져오는 경우 주의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되도록 애니메이션 시퀀스는 텍스처 폴더 하위에 폴더를 만들고 그 안에 모아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미지 시퀀스의 첫 번째 파일을 로딩한 후 애니메이션 탭에서 프레임 레이트를 입력하시고 시퀀스의 개수를 알고 있다면 마지막 번호를 입력합니다. 또는 프레임 레이트를 입력하고 컬큘레이트를 이용해서 시퀀스 엔드 프레임을 자동으로 계산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지 시퀀스가 텍스트 폴더 하위에 존재하지 않고 상위 폴더나 다른 드라이브에 존재하고 있는 경우 불러오기 옵션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됩니다.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만났을 때 Yes를 선택을 하면 시퀀스 복사가 아니고 단일 이미지만을 복사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텍스트 폴더 하위에 있지 않거나 다른 드라이브에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No를 선택하도록 하십시오. 이미지를 불러올 때 이미지 텍스처 노드 대화 상자를 이용해서 직접 불러오는 방법 외에 드래그 앤 드롭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매티리얼을 만들고 노드 에디터가 열린 상황에서 원하는 이미지를 노드 에디터로 드래그 앤 드롭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이미지 텍스처 노드가 생성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라이브 뷰어를 활성화시킨 상황에서 원하는 이미지를 선택한 후 라이브 뷰어 오브젝트 위에서 바로 드래그 앤 드롭 하는 것입니다. 이때 나오는 메뉴 중에서 Create and Assign Material을 선택을 합니다. 파워 옵션은 브라이트니스에 해당합니다. 1 이상의 초과값을 입력할 수 있지만 1 이상이 되면 이미지가 번아웃 되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습니다. 옥테인을 사용할 때 라이브 뷰어에서 프리뷰를 하지 않고 뷰포트 렌더링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뷰포트 렌더링은 옵션 메뉴에서 뷰포트 렌더링을 선택을 하면 됩니다. 시네마 4D의 뷰포트는 윈도우즈 컬러 매니지 시스템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렌더링이 올바르게 표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옥테인을 사용하는 경우 프리뷰는 반드시 라이브 뷰어를 이용하도록 하십시오. 컴퓨터에서 만들어진 이미지를 모니터로 직접 출력하면 모니터의 왜곡 때문에 매우 어두운 이미지가 됩니다. 모니터의 왜곡 정도는 1의 파워 2.2 커브와 매우 유사합니다. 이를 직선형으로 보정하려면 1의 파워 0.45 커브로 당겨주면 직선형 커브로 변형되게 됩니다. 보통 이러한 과정을 감마 코렉션이라고 부르고 정확한 용어로는 감마 엔코딩이라고 합니다. 1의 파워 0.45 커브로 보정을 한 경우 우리는 sRGB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미지를 불러올 때마다 이러한 계산 과정을 거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JPG나
PNG, TIFF처럼 8비트 이미지인 경우 보통 보정값을 직접 파일에 담아두게 됩니다. 컴퓨터 내부에서 어떤 수치를 계산할 때는 점진적인 증가 추세를 가지고 있는 리니어한 상태가 최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sRGB 8비트 이미지인 JPG나 TIFF가 계산용으로 불러와질 때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sRGB 8비트 이미지는 모니터 왜곡에 대한 보정값을 내부에 담고 있기 때문에 리니어한 이미지가 아닙니다. 따라서 컴퓨터 계산용으로는 적합한 상태가 아닙니다. 이전에 모니터로 출력할 때는 1의 파워 0.45 보상을 실시했지만 계산으로 불러와졌을 때는 1의 파워 2.2로 역보상을 실시합니다. 이 과정을 통상 D-감마라고 부릅니다. sRGB 커브를 1의 파워 2.2 커브로 당겨서 직선 이미지로 만들어서 계산에 사용하기 좋은 상태로 만드는 과정을 D-감마라고 합니다. 이후에 계산이 맞춰지고 결과값이 나오면 똑같은 방법으로 sRGB 럿이 적용되고 모니터로 출력되면 올바른 결과값이 나오게 됩니다. 8비트 sRGB 이미지를 가져오는 경우 감마값은 2.2를 설정하면 됩니다. 여기에 입력한 2.2 값은 감마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 파일이 생성될 당시 어떠한 디스플레이를 위해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정의입니다. 따라서 내부적으로는 이 파일이 0.45 감마 엔코딩을 갖고 있다는 의미도 됩니다. 리니어한 이미지를 불러오는 경우 감마값은 1로 설정하면 됩니다. 8비트 sRGB 이미지를 불러왔고 감마 2.1을 입력한 후 인버트를 할 때는 리니어 스페이스 인버트를 오프해 주셔야 됩니다. 리니어 스페이스 인버트를 오프하지 않고 인버트하게 되면 전혀 다른 반대의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 문제는 리니어 스페이스 인버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리니어 스페이스 인버트가 온인 경우는 어떠한 보정도 실시되지 않고 입력된 값이 그대로 통과해버리기 때문에 인버트되면 엉뚱한 결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따라서 리니어 스페이스 인버트를 5% 해서 D감마가 실시될 수 있도록 설정해 주어야 sRGB 이미지를 인버트한 경우 올바른 결과값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보더 모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가 UV를 따라서 지오메트리 끝까지 확장된 상태이기 때문에 보더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시나우 보디 텍스처 태그에서 랭스를 줄이거나 타일을 추가해서 보더를 나타나게 한 후 이 모드를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시나우 보디 텍스처 태그의 타일 옵션이나 심네스 옵션은 옥테인에서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또 랭스를 줄이는 경우 오브젝트 정중앙을 기준으로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끝자락을 기준으로 축소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미지를 위치시키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옥테인과 작업 시에는 타일 옵션을 텍스처 태그에서 사용하지 마시고 이미지 텍스처 노드에서 UV 트랜스폼을 추가하시고 스케일을 이용해 축소할 것을 권장합니다. 랩 어라운드인 경우 이미지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블랙 컬러로 선택하면 이미지 외곽은 검은색으로 채워지게 되고 화이트 컬러로 선택하면 이미지 외곽은 화이트 컬러로 채워지게 됩니다. 클램프 밸류를 선택하면 이미지 외곽 픽셀이 확장되면서 스트라이프를 이루게 됩니다. 미러를 선택하면 이미지가 좌우 반전을 이루어서 맛보게 설정됩니다. 데카를 사용하려는 경우 이미지가 확장되는 타일링 옵션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미지가 타일링 되지 않는 옵션을 선택해 주어야 됩니다.
타입 옵션과 오토매틱 옵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옥테인이 입력, 계산, 출력에 모두 플로트 32비트를 사용하게 되면 GPU 렌더러인 옥테인은 VRAM 부족에 시달리게 됩니다. 따라서 인간의 육안으로는 구분할 수 없는 플로트 16을 사용해서 플로트 32를 대체하게 됩니다. 4K 8비트 이미지를 불러오는 경우 VRAM 소모량은 약 64메가에 해당합니다. 빗 뎁스가 바뀌면 더 큰 차이로 벌어지게 됩니다. 오토매틱 옵션에서 BC 옵션은 GPU 컴프레션의 약자로 이미지 텍스처 노드에 8비트 이미지를 가져왔을 경우 64메가가 소모된다고 말씀드렸는데, BC1으로 RGB를 가져오는 경우 64MB가 8메가로 대폭 줄게 됩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압축 방식은 JPEG과 다르게 무손실 압축에 해당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압축 파일인 RAR이나 ZIP을 사용했을 때 압축했다가 풀어놓으면 원본과 같은 이미지를 얻는 것과 똑같은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의해야 될 것은 블럭 컴프레션이 32비트 이미지에 포함된 알파 채널에 대한 압축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32비트 알파 이미지를 그대로 불러와 버리면 128메가의 많은 양의 VRAM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32비트 알파 이미지를 이용해야 되는 경우 알파 채널을 RGB 32비트 플로트로 변경해서 RGB로 가져온 다음 타입에서 플로트 타입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8비트 RGBA 이미지를 로딩하였고 타입이 노멀인 경우 이미지 텍스처 노드는 RGB 채널을 분리해서 출력하게 됩니다. 이 경우 VRAM 소모량을 알려면 옥테인 세팅에서 디바이스 탭을 열고 디바이스 세팅을 엽니다. 그러면 이미지 텍스처 노드가 어느 만큼의 VRAM을 소모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입을 플로트로 변경하면 이미지는 그레이 이미지로 변경되게 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플로트는 플로트 32비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레이 이미지를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또 알파 채널을 선택하면 알파 채널을 분리해서 출력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 하나를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멀을 선택한 경우 약 64MB가 소요가 됐습니다. 플로트로 변경하면 메모리 소모량이 16MB로 대폭 감소하게 됩니다. 알파 이미지는 이것과는 관계가 없이 역시 64MB를 소모하게 됩니다. 알파 채널은 RGBA를 가져오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이득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플로트로 선택하는 경우 많은 활용도가 있습니다. 채널 중 그레이 값만을 이용하는 채널들이 있습니다. 범프와 오페시티 그리고 디스플레이스먼트가 그러한 채널들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범프와 오페시티, 디스플레이스먼트의 이미지 노드를 활용하고 있는 경우 RGB에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플로트를 변경해서 VRAM의 이득을 얻고 가야 되겠습니다. 옥테인은 GPU 렌더러이기 때문에 VRAM 관리에 매우 신경 쓰셔야 됩니다. GPU가 가진 VRAM을 초과하게 되면 렌더링을 할 수 없게 되거나 또는 GPU 부족을 대비해서 아웃 오브 코어 기능을 이용해서 시스템에 있는 램을 VRAM으로 전용하는 경우 매우 느린 계산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VRAM 안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최적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4K 8비트 RGB 이미지를 사용을 하고 타입이 노멀이며 오토매틱 옵션으로 선택되어 있는 경우 이미지 소모량이 약 64MB에 해당합니다. BC1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BC1을 선택을 하면 약 8MB로 VRAM 소모량이 대폭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각 컴프레션마다 지원하는 형태가 약간씩 다릅니다. 블럭 컴프레션을 사용하는 경우 뒤쪽에 써있는 조건에 대해서 반드시 체크가 필요합니다. RGB 4비트 BC1의 경우 알파 채널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로딩된 이미지는 RGBA 이미지인데 타입을 알파로 변경하고 4비트 BC1을 선택하면 알파 채널이 추출되지 않습니다. 32비트 플로트 이미지를 로딩하고 타입을 알파 채널로 선택한 후 블록 컴프레션을 선택하면 어떠한 옵션에서도 알파 채널을 추출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오토매틱 또는 16비트 플로트, 32비트 플로트를 선택해야만 하기 때문에 BC 압축에 의한 이득을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프로젝션 노드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처 프로젝션에서 메쉬 UV는 C4D 텍스처 태그 옵션은 프로젝션에서 UVW 매핑 옵션과 같습니다. 프로젝션에서 플랫과 동일한 옵션은 옥테인에서 XYZ2 UVW가 플랫 옵션과 같습니다. 옥테인이 사용하는 월드축과 시네마4D가 사용하는 월드축은 서로 다릅니다. 시네마4D에서 Z축의 플러스는 뒤쪽 방향을 보고 있지만 옥테인에서 Z 플러스는 앞쪽 방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플랫 프로젝션의 경우 X축을 마이너스 90도로 회전해줘야 시네마4D와 동일한 형상을 갖게 됩니다. 메쉬 UV로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쉬 UV로 변경하고 나면 비로소 UV 트랜스폼이 왜 필요한지 그 이유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전에 플랫 프로젝션에서는 스케일과 로테이션 옵션들이 존재했지만 메쉬 UV로 선택하게 되면 트랜스폼에 관련된 옵션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트랜스폼을 위해 UV 트랜스폼 노드가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지 텍스처 노드 1강이었습니다. 이미지 텍스처 노드 2강에서는 UV와 관련된 추가적인 내용들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